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유튜브를 보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시간으로 사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제가 돈을 모으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저를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ETF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피와 슈드를 조합한다라는 것은요,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내가 계속해서 은행보다 나은 수익률로 자산을 불려간다라는 측면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금 계좌와 ISA 계좌 그리고 미국 주식 계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 제도권이라고 해서 멤버십 여러분들과 속슬과 팀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준비 계좌로 배당주를 모으고 있는데요. 국내 ETF는 여러 종목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2억 3천으로 발행어음을 팔고 시작한 시드가 2억 6천까지 늘어났고요. 실제 지금도 계속 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중에 하나가요, 4,400주면은 50주를 산 다음에 50주를 더 사서 4,500주를 만들고, 이러면 또 15주를 더 사 모으면 4,550주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한 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솔직히 보시면 수익률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만 시드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배당은, 제피는 매월 $400가 들어오고요. 슈드는 분기 배당입니다. 우리나라 한국판 슈드는 월 배당이지만 미국 직투 슈드는 $1,100씩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년 수익률이 8%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세요. 1년 수익률 나스닥 30%고요. 서학개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다는 서학개미는 90%가 넘어갔습니다. 타미당 이온은 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근데 1년간 8%면 되게 부족한 수익률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슈드를 이론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연배당 10% 성장을 한다라는 이론적인 컨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5년 수익률은 10년간에 100%였었으니까 대략 연평균으로 한 10% 정도 오르는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주가 상승률도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인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10%다라는 겁니다. 이 CAGR이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거든요. 3년 동안의 평균, 5년 동안의 평균, 그리고 생긴 지가 13년 동안 운영이 됐었고 11년 동안 평균도 연평균으로 배당이 10%씩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충 10년 전에 보면은 한 주당 0.4달러가 분기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0.4달러가 지급이 됐는데 지금 현재 1달러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대략 또 10년 후면은 이제 보시면 10년 후에 지금 원래 0.4달러였는데 1.04달러입니다. 저도 이때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집에 엑셀이 안 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어쨌든 20년 뒤에는 이제 또 이제 체증하는 거죠. 2.08이 아니라 2.69달러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뭐 주가 상승은 잘 모르겠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 특성을 바탕으로 10년을 더 모으면 원금도 증가할 거고 배당도 증가할 거고 배당금도 증가할 거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타미당 2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연평균 배당 수익률 10%로 환산한다라고 한다면 대략 월 200 이상은 나오겠구나, 적어도 죽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되게 안정적이죠. 굳이 위험한 종목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시간이 더 많으신 분들은요. 자, S&P와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제가 느끼는 바는 적어도 돈을 잃지 않겠구나의 슈드, 그리고 자, 물론 SPY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자, 보시면 은근히 또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들이 슈드보다 많습니다. 갭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이제 지지선을 무너뜨렸을 때는 이걸 계속 모아가는 게 맞나, 아니면은 대세 하락장에 왔을 때 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에서 연평균 13%씩 나온다는 것은 저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장기 투자에서 S&P를 이길 수 있는 ETF도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장기 투자를 이 지수형 ETF를 가지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슈드를 선택한 이유 중에 뭐 저도 뭣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보시면 3년 동안의 표준편차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중심으로부터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이제 확률 변수로 표현한 거죠. 1표준 편차는 우리가 68.3% 안에 다 움직이는 거, 0.93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 하락할 확률, 3년 동안에 대부분의 숫자는 1% 이내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되게 변동성이 작은 거고요. 자, 95.4%는 2시그마로 표현이 되는데 2시그마는 1.87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많이 움직여도 1.87% 안에 거의 95%면은 대부분 수익률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드를 모아갈 때는 대략적으로 1%보다 빠졌을 때 모아가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안 갖고 왔구나.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보세요. 22년에 1월 1일이면은 여기거든요. 여기면 거의 지금 가격이 거의 똔똔이에요. 거의 뭐 오른 게 없는데 일단 10%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샀을 때만 오르면은 총 21번을 사게 되는데 이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표준편차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자, 엔비디아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 엔비디아 24년도에 1년 동안 주가 상승률 3위였습니다. 팔란티어가 1위였고요. 이게 187%인가 그런데요. 3년 동안의 총평가 수익률은 물론 S&P나 슈드 비교해서 훨씬 앞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1표지 편차가 65% 확률로 일단 3%씩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10년, 20년 투자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많은 확률로 또 6%까지 빠지고요. 실제로 거의 100% 확률로 이긴 하지만 10%씩 빠지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내 돈을 몰빵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의 표준편차가 슈드가 아닌 엔비디아는 3.2%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있을까인데,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를 개별 종목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결국 빅테크를 사서 모으는 S&P나 나스닥을 모으되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일부분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헬멧이 날아가면은 이제 방패를 이제 다시 살려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JP를 한번 또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JP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3년 동안에 표준 편차는 0.7입니다. 거의 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 표준 편차는 1.4%니까요. 많이 빠져도 1.4%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 뭐 할까요? 하시면은 뭐 이렇게 빠지지는 않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한 번씩. 근데 요럴 때가 이제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슈드건 제피건 뭐 어쨌든 우리나라 은행 예금보다 돈을 넣으면 7%를 가져오잖아요. 제피는 월배당으로 연배당으로 7.6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빨리 넣으면 빨리 넣을수록 7%씩 복리로 계속 굴려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리게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경고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에 500% 올랐지만 지금 열흘 만에 한 80% 빠졌습니다. 70%. 그러니까 하루에 30%씩 빠진 종목들을 왜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셔도 여러분들 반토막 나길 경우에는 200%, 100%가 더 올라야 되고요. 70% 빠졌다 그러면은 230% 올라야 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200%를 수익 내시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30%만 빠져도 42%를 더 얻어야 된다는 거니까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합니다. 돈을 번 사람들은 소액을 벌어서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지만 이런 돈을 잃으면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는 게 계좌에 좀 타격이 있는 분들, 삶이 약간씩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종목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정말 10만 원, 100만 원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상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컴은 실적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회사도 돈이 없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왜 내 돈을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제 분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두 가지 옵션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스닥에 100% 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비추입니다. 연평균으로 10% 올랐지만 내 평균이 아니거든요. 내가 대세 상승장에 들어가서 하방으로 한 30%씩 맞으면 그것도 연평균 10%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골드 같은 거를 넣어놓는다는 거죠.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이 고점에 있을 때 혹은 위험을 해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빅스도 있고 물가 연동 채권도 있고 캐시도 있고 은도 있고 빅스를 짧게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해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금이 제일 좋다라는 20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안다 합시고 빅스를 투자하면은 성과가 제일 안 좋았고요. 그래서 연평균으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냈던 게 바로 금인데, 자, 금은 무조건 포트폴리오의 10%를 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패 없이 칼만 들고 나가면은 그냥 한번 찔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을 지금같이 고점에서 혹은 수익률을 좀 챙겨놓은 시점에서는 금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측면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샘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VTI가 제가 제 카페에 올려드린 것처럼 VTI가 전 세계, 아니 미국 주식에 전부 투자하는 거,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48%를 담고, 그다음 VNQ 부동산에 담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투자하는 거,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분산을 하는 겁니다. 나름 있어 보여요.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
실제로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나쁘지는 않지만 벤치마크 S&P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불이 60,000불 되는데 얘는 30,000불인 거죠. 그리고 하락을 방어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하락도 방어도 못해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분산을 했으면 하락을 좀 방어해줘야 되는데 방어도 못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분산은 꽝인 거죠. 5년 동안 보면 이제 SPDR에 금 투자를 30%를 하고 S&P를 70% 투자하는 거 보면 일단 수익률도 14.5%, S&P 투자하는 것과 0.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을 19%밖에 안 19%고요. S&P는 보셨던 것처럼 23%입니다. 위험을 4%나 방어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분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특성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자, 지금 같은 시점에 남들이 다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 주식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 금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분산하는 거죠. 자, 이거 아무리 제가 책을 썼지만 진짜 좋은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5개 이상으로 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개에서 승부 내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은 솔직히 비중으로 나눠서 담게 되면은 연에 20% 나왔습니다. 물론 환율적인 측면을 10%만 뺀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7% 혹은 8% 정도 보고 짠 포트폴리오인데 일단 환율도 도와줬지만 기본적으로도 이 리츠가 한 10% 마이너스 났다라고 하더라도 30%니까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수익이 났는 포트폴리오거든요. 보시면 무조건 장기 투자 계좌는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돈 생기면은 똑같은 여기 비중대로 여러분들이 성향을 따라 조금씩 바뀌긴 하겠지만 이런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수익률도 괜찮고요. 하방 방어력이 리츠도 하방 방어, 배당 기종도 하방 방어, 커버드 콜에서 들어가는 프리미엄들도 하방 방어가 되니까 실제로 실속과 방어력을 동시에 챙기는 포트폴리오인데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어렵게 짠 포트폴리오인데 지금은 이 당시보다 더 많은 ETF들이 생겨서 조금 뭐 여러분들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지만 결국 기본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포트폴리오로 기본적으로 구성하시되 또 도파민이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투자를 또 어떻게 저렇게만 합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를 ETF로 투자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돼서 아직 여러분들이 증권사에서 거래하실 수는 없지만 선물 ETF나 아니면 현물 ETF를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제 BTW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똑같이 나누는 건데 수익률이 별로고요. 얘는 수익률이 좀 좋습니다. 근데 보면 비트코인도 좋지만 이제 이게 뭐라 잡코인인가요 이게? 아니면 알파코인인가요? 하여튼 뭐 다른 저도 코인 잘 모릅니다. 근데 코인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좀 시가총액 상위 있는 것들로 나눠서 투자하는 건데 수익률이 좋은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돈 모으시는 데 있어서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투자 경험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많이 잃어봤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